그러니까 소송의 종료 이 부분 지금 하고 있는 거 2단계 들어왔어, 그치? 그래서 처분권주의가 처분권주의 요 말이 쫙 이게 느낌이 와 닿아야 돼. 일반 사람한테 처분권주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보다는 무슨 말인지 헷갈려 할 텐데 여러분이 이제 처분권주의 이런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소송 종료 단계에서 처분권주의가 작동한다. 그래서 소를 취하한다든지, 그렇지? 조문은 266조, 267조. 그 다음에 소취하 간주가 그 다음에 따라붙어서 268조. 그 다음에 청구를 포기, 인락. 이 자체 요건적인 것은 조문은 없어. 효과적인 조문은 220조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확정 판결이 취소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451조 재심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판결은 아니니까 준재심이라고 해서 같은 요건을 461조에서 끌었으면서 준재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화해, 재판상 화해. 이런 것이 당사자의 처분권주의가 소송 종료, 즉 당사자 행위에 의한 대칭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송 종료와 대칭돼서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소취하랑 청구의 포기는 소취하 자체는 피고가 소취한다라는 개념은 설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하는 거고 인락은 피고가 하는 거니까 만약 비교한다면 소취하랑 청구의 포기의 비교. 그 다음에 화해는 일방의 그게 아니고 상호 양보에 의한 거다. 화해의 경우도 220조가 화해의 요건적인 것은 민법, 사법, 민법, 화해계약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그 본질은 뭐야? 상호 양보, 상호 양보. 그런 게 요건이지. 그래서 220조 조소화되면 그 다음에 준재심 이런 지금 규율의 규정을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지. 이 세 가지의 구별 등은 그 마지막에 도표로 만들어 놨지. 10-20에 만들어 놨지. 마지막. 특히 소취하 소송행위다. 청구의 포기일락 소송행위다. 최근 판례에 있었음을 봤지. 화해도 기판력이다가 실무 입장이지. 아니, 소송행위다. 그러면 그 소송행위랑 그 효력이 논리필연적으로 딱 일치해서 작동하지 않지만 기판력이 판결처럼 기판력이 220조의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는 조문 등에 의해서 기판력이 긍정된다라는 입장으로 매치되기가 이게 논리적으로 흐름이 될 거야. 꼭 이 꼴이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매치되는 거야.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확정 판결과 다른 당사자가 의사에 의해서 마무리된 거니까 확정 판결은 법원이 중간자적으로 이리이리 판단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행위에 의해서 종료된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대로 확정 판결처럼 기판력이 똑같이 긍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학설, 판례 등이 있었고, 그치? 그래서 뭔가 판결은 기판력이라고 해서 나중에 나 그 판결 절차에서 뭐가 내가 뭐 이상해 해서 뒤집을 수는 없지만 이 경우 포기, 일락, 조소, 확정 판결의 조소에 대해서 나중에 뒷말할 수 있는 거냐? 뒷말할 수 있는 거냐? 그게 기판력과 관련된 것이지. 그래서 뒷말을 할 수 없다. 즉 조문은 뒷말하고 싶으면 재심처럼 판결에 대한 재심처럼 준재심에 의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가 기판력의
긍정을 하는 전제의 규정 등이지. 되겠지? 됐어. 소취하는 기판력이 발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소송 계속이 어떻다? 없어져서 소재기 안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런 개념은 일단 다 이해를 했어. 화해에서 다시 보자. 화해를 함에 있어서는 10-23 요건 중에 나중에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 특별수권 사항이라는 게 있어. 소송 대리인이 본인이 화해하고 본인이 판단하는데 변호사를 내세웠을 때 변호사의 화해 권한은 특별수권 사항이야. 청구 포기 일락 화해 같은 건 어디 가서 그런 얘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건 이제 법조윤리 시험에도 혹시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을 그런 변호사들에 관한 거니까 2-51 가보면 변호사한테 의임을 딱 해버리면 변호사가 마음껏 이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갖는다. 그게 2-50 왼쪽에 포괄적 획일적으로 대리권을 갖는다. 대리권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가 91조 본문이야. 91조 본문. 그러니까 의임된 이상 변호사한테 맡긴 이상 이제 변호사가 나름대로 자기의 법적 지식과 최선을 위해서 이제 활약을 해주는 거지. 그런데 뭐는 특별수권 사항이냐면 소치와 청구 포기, 일락, 화해 같은 거 옆번호 2-51 이게 특별수권 사항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보면 의임장에 이런 표현 쓰지. 부동문자로. 부동문자가 뭐냐면 인쇄된 거.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는 특별수권이 뭐니? 그걸 어떤 특별히 그런 거는 해도 된다. 뭐 이런 특별한 건데 그냥 의임해버리면 그게 부동문자로 인쇄돼서 특별수권 준 것처럼 딱 싸잡아서 같이 넘어가니까 원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특별히 하라라는 게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의임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그냥 싸잡아서 확 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야. 근데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화해하라고 그랬는데 당사자 하기 싫은 화해를 변호사가 해왔을 때 변호사는 나름 이 정도 양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해서 화해했는데 당사자가 고집불통이라든지 이렇게 빡치게 탁 나오면 이 화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거기 그런 문제 좀 있는데 하여튼 화해를 위한 특별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90조 2항. 여기서 이제 손가락 표시 하나 만들어. 어떻게? 90조 2항 다음에 손가락 표시 뭐야? 지금 2-51 가보라 이렇게. 그런 거 하나 요건. 그 다음에 화해 권고제도라는 게 있어. 이건 조문에 145조에 있어. 변론을 하다가 변론 등에 관한 조문 속에 145조에 법원이 화해를 권고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화해와 비슷한 것에서 조정제도는 지금 민사소송법에 없고 민사조정법에 있다. 그러니까 조정은 그 뒤에 10-34에 조금 설명을 해놨어. 그 다음에 화해 권고에 그치지 않고 아예 화해 권고 결정이 있어. 화해 권고 결정 225조 이하에 옆번호 10-32에 설명했는데 화해 권고는 그냥 권고 정도고 화해 권고 결정은 결정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재판이야 재판. 이렇게 하라라고 한 거야. 그럼 그걸 수용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 2주 이내에 이의를 해야 돼. 2주 이내에 이의해서 그것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런 뭐 반박이랄까? 그것에 대해서 납득, 수용 못하는 이런 제도가 따라 붙겠지 당연히. 그렇지만 화해 권고 결정은 결정으로 이렇게 하쇼라고 하는 거야. 조정에서도 강제 조정이라고 직권으로 이렇게 조정 내용을 딱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강제 조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디에 설명 좀 있냐면 10-34 보면 직권으로 마지막 지금 10-34 마지막 단락 보면 직권으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문상의 용어는 아닌데 강제 조정이라고 그래. 강제 조정.
강제 조정이라고 해도 느낌상 강제지만 반박할 수 있는 건데, 법원이 조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의견을 하에 하는 건데, 법원이 볼 때 고집불통들이니까 강제로 직권으로 이렇게 하쇼라고 내비칠 수는 있는데, 그걸 직권으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조정은 뭐야? 서로의 의견을 모은 거니까 가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네. 그 본래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 강제 조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지. 그런 용어 등이 입에 배야 돼. 그래서 하해, 권고, 결정도 조문에 225조에 거기 몇 개 조문이 있어. 오히려 하해, 권고, 결정은 관련해서 다시 본 거야. 그 다음에 10-28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소송이 종료되는데 기판력까지 인정될 것이냐가 논란이 있다는 거지. 학설이 3개가 있어. 학설이. 근데 판례는 기판력 긍정설적인 입장에 가까워. 왜? 아까 말한 대로 소송행위로 본다면 소송행위고 220조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등에 따라서 기판력을 그대로 긍정을 해. 그런데 학설은 제한적 기판력 설약. 제한적 기판력 설약. 기판력을 부정하는 입장도 있어. 청구의 포기 일락에서도 기판력을 부정하는 입장도 있어. 기판력을 부정하는 입장은 그 포인트가 뭐냐면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이기 때문에 판결과 달리 법원이 강행적 공권적으로 내려준 결론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마무리니까 그 의사 과정에 뭔가 흠이 있으면 그 흠을 반영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기판력을 깰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야. 그게 기판력 부정설이야. 그런데 지금 시험 문제는, 과거 문제는 이걸 갖고 기판력을 긍정할 거냐 부정할 거냐 갖고 냈는데 19년 변호사 시험이 이게 그때 대처하지 못한 이런 문제인 게 기판력 긍정 부정 제한적 기판력설은 다 공부가 됐었었는데 이때 나온 거는 어떤 식이라고 했어? 뭐 내가 전에 마지막 시간에 그래도 5분 동안 얘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화해를 했는데 어느 건 공부됐어. 화해하는 과정에 내가 의사에 착오가 있었다든지 뭔가 상대방이 뭔가 하여튼 흠이 있으면 민법적으로 취소 처리할 수 있는 그게 투영될 수 있느냐, 이거 갖고 기판력 긍정성 등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화해 자체에 뭔가 의사흠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화해를 했다는 건 나도 양보를 했어. 그러고 일반 판결은 끝끝내 가보자는데 화해는 도중에 그래도 타협이 됐어. 그럼 돈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조금 깎아주거나 봐주거나 서로 양보한 데서. 근데 안 이행을 안 해. 그러니까 화해 자체가 지금 자기 의사의 어떤 흠 때문에 잘못됐다고 우기는 게 따지려는 게 아니고 화해 자체를 해제한다. 해제. 그러니까 민법의 계약 해제처럼 화해 안 한 것으로 하겠다가 그러려면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거야. 그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조금 당황을 했어. 가능하냐 아니냐. 민법적으로 화해 계약이라면 일정한 상대방이 그 화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논리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수성법적으로 본다면 그런 논리가 가능하겠느냐의 그런 쟁점이 있었던 거야. 그지? 해제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판례는. 소송행위로 보면서. 그런 말을 했지. 그렇지만 학설은 해제시키고 다시 낸다든지 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되겠지?